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하는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이은대 작가님의 일상과 문장 사이라는 책을 북스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단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조금 공감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참 글을 잘 쓰시구나, 담백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 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은 나도 글 쓰고 싶다. 나름 작가 아닙니까? 나름이 아니죠. 저도 10권이 넘게 썼으니 작가인데, 요즘 제가 퇴고도 있었고 휴가도 있었고 아이 핑계로 글을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딱 느낌이 바로 글을 쓰고 싶다, 첫 번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야, 이것도 글쓰기의 소재가 되네 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크게 배웠죠. 그게 뭐 어떤 그 소재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이시다가 쓴 글이 있어요. 그릇이 이렇게 먼저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깔깔이 있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입는 깔깔이. 사실 그 깔깔이가 아니라 뭐 다른 일종의 막노동, 노가다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을 풀이해서 쫙 가는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 일명 꼬불이라 그러죠. 꼬불꼬불한 이 오뎅을 이은대 작가님께서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 한 자리에서 50개를 드신답니다. 그만큼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이 꼬부리 오뎅에 대한 이야기, 그 뭐 포장마차 주인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아들하고 그 가서 먹었던 메뉴에 대한 이야기, 닭갈비 빠네 파스타 메뉴 이름도 어렵죠. 그래서 잘 선택했다라면서 아들과 있었던 일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가에 대한 이야기, 다른 말로 똥에 대한 이야기. 제가 요건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소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재에서 글을 쓰시고 연결을 하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한 방을 빵 하고 쳐주는 게 바로 이 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저도 앞으로 이런 식의 글을 꾸준하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뭐 이 책은 실질적으로 사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뭐 받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은대 작가님의 팬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 돈 주고 사서 리뷰하는 거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소개하고 싶은 3개의 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8평짜리 사무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은대 작가님께서 요번에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2평인가 진짜 이렇게 코딱지만한 거기서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옆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조금 더 큰 한 4-5평 되는 이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은데 요때 제가 등장합니다. 요 책에서 제가 전화해서, 저 사실 지금 여기 이 사무실 있죠. 이 사무실 이전하고 우연히 통화하다가, 작가님 저 원룸에서 이 온라인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걸 듣고 저하고 같이 비슷하게 원룸에 이 온라인을 잡으셨대요. 아무튼 방을 잡으셨는데,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다 보니까 이 8평짜리 사무실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어요. 처음부터 8평짜리 원룸을 얻었다면 지금만큼 만족할 수 있었을까? 맞아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지르면요,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도서실에 갔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한 2-3평 됐어요. 거기서 얻어서 시작하다가 조금 더 큰 5평짜리로 가서 한 10년 있다가, 제가 이제 요번에 원룸을 얻으려고 하는데 3만 원 차인데 투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룸을 얻었습니다. 책이 워낙 많아서 요즘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여기 출근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 할 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게 커지다 보면 더 큰 만족감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글은 폐지 줍는 할머니입니다. 이은지 작가님께서 온라인 강의가 끝나고 이제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 저도 사실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할머니를 보면서 자신이 예전에 막노동했던 그 일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일이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쓰시면서 제가 제일 와닿았던 부분 바로 여기였어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은 자신을 보여주는 자습서다.
정말 명문장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진짜 한 문장만 딱 꽂아라고 하면 이 문장이었어요. 일상에서 만나는 순간에 자신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입시켜서 자신을 찾기도 하고 교훈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게 바로 다양한 소재였어요. 아까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마지막 최고의 소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화장실 응가 이야기. 똥을 똥이라고 쓸 수 있는 거는 작가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똥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 4살인데 변비라 가지고 엄청 막 5일 동안 고생하고 막 응가 안 하려고 하고 막 병원 다니고 이랬거든요. 배설은 정말 중요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연결했냐면 글쓰기로 연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글을 한번 써보면 머릿속에 있는 게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똥에서 글쓰기로 연결되고 이 글쓰기가 배설이 돼서 생각의 정리 혹은 자신의 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응가에서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어요. 글쓰기는 연결이다. 응가랑 이 소통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어떤 소재로 글을 쓸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연결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소주 많이 마셨어요. 참고로 여기서 소주 마셨다는 건 야, 이런 문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장들이 많았어요. 즉 와, 저도 느낌이 뭐냐면 다양한 것을 이 글쓰기로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풀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오전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은 잠시 뒤에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3개의 문장을 글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지막 마치는 글에서 이은대 작가님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2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질적 수준보다는 절대양으로 승부를 하라는 것. 즉 글쓰기 과정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실력을 늘리려면 양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양질 전환의 법칙 알죠? 양질 전환의 법칙. 양질 전환. 양이 늘어나면 질이 달라지는 거죠. 이은대 작가님 책을 제가 지금까지 한 5권 정도? 4-5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은대 작가님 제가 블로그 가보면 어떠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4,359개 글을 쓰셨어요. 야, 저도 블로그를 하지만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볼까요? 자, 4,359개를 365로 나누면 11.9년, 약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써야만 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야, 근데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잠깐 안 좋은 데 다녀오신 글이 있어요. 다녀오시고 나서 쓴 거기 때문에 아마 하루에 평균 2개 이상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스스로가 반성되네요.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제가 글을 몇 개 썼냐면 3,499개. 이은대 작가님에 비하면 좀 많이 못 미칩니다. 근데 저는 일찍 시작했어요. 일찍. 이 책을 보면서 약간 반성합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글을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도 양을 늘리니까 질이 좋아졌고 이은대 작가님 책도 예전 책보다 점점 읽어가면서 좋은 내용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질적 수준보다 절대양을 한번 늘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하고 싶은 일에. 두 번째는요. 이거 너무 좋아요. 어떤 경험이든 이야기로 승화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것. 응가에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죠. 이야기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폐지주민 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원룸을 얻었다라는 거기서도 그냥 이사했어. 나는 점점 커졌다라고 끝낼 수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쓸 수 있는 이야기로 바꿔서 가치를 넣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글 쓰시면 2번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거, 질을 늘리려면 양을 한번 늘려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다라는 거 있죠. 글 쓰고 싶다. 제가 사실 지난주 휴가 다녀온다고 빨리 못 읽었어요. 신간인데. 제가 어제
진짜 어제입니다. 처가에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근데 참고로 제 주량이 좀 작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 장인어른이 이걸 다 생활이신 건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잔째라고 해서 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무의식적으로 한 건데 고수십니다. 이 소주에 대해서는 고수십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 올림픽 있었잖아요. 야구를 막 보다가 이승엽 해설하고 그리고 이순철 해설이 확실히 이게 해설도 많이 하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할 때 와 정말 이 날카로운 그런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파워렉처 할 때 여기 떨어졌네요. 제가 그 코칭을 하잖아요. 코칭을 할 때 뭐 자자 빼라 뭐 빼라 이거 하면 더 좋다 저거 하면 좋다 어떻게 그걸 다 아시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강의를 한 13년 정도 하니까 이 제가 했던 실수들이 그거더라고요. 다른 말로 경험. 많은 스승님들로부터 가르침을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도 하면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던 것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죠. 오늘도 경험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 글도 오전에 쓰고 그리고 블로그 쓸 거 쓰고 그리고 요거 네, 이렇게 리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글 쓰고 싶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2가지 메시지 기억하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과 문장 사이를 북스킹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땠나요? 하루에 혹시 남길 문장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에 인상을 남기면 문장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한번 일상에 인상을 남기는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